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중동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서울을 핵 공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서울 불바다라고 해서 30년 전에 서울 불바다 했을 때는 뭐 사재기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는 재래식 포를 가지고 불바다 하겠다 한마디만 한 것 같고도 완전히 사재기 했는데 지금은 핵 공격 연습을 여러 발을 쏴서 했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튀르키예가 지금 이 이라크 북부 지역을 침공할 준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세팅을 다 해놓고 지금 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오늘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부들부들 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다시 서울 불바다 위협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에 맞춰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서울에 대한 가상 핵공격 훈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래식 포병 공격에 의한 서울 불바다 공갈이 이제는 핵무기에 의한 진짜 불바다 위협이 됐습니다. 북한이 3월 18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신형 600mm 초대형 방사포였으며 김정은이 직접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이 화력구분대의 일제 사격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라며 훈련은 600mm 방사포병 구분대들의 불의적인 기동과 일제 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위력과 실전 능력을 확증하며 방사포병들의 전투 사기를 증진시키고 동원태세를 검열 및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적들에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재앙적인 후과를 피할 길 없다는 인식을 더 굳혀놓을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하면서 파괴적인 공격수단들이 상시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비된 태세로서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자기의 사명 수행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대형 방사포가 유사시 서울은 물론 우리 군의 핵심 군사시설에 대한 파괴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인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에서 목표 상공 설정 고도에서 공중폭발 모의 실험을 실시했다라고 밝히며 이번 훈련이 핵공격 훈련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에 필적하는 체적을 가진 초대형 방사포는 화산 31형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데요. 북한이 이 방사포에 핵무기를 실어 투발할 경우 탄도탄 유형의 동시다발 내습에 대한 방어 능력이 부족한 우리 군이 이를 막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전술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대남 핵공격 수단을 크게 증강해 왔는데요. 서울 1,000만, 수도권까지 2천만 이상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촌각을 다투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이때 우리 군 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대응책 마련 작업이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자 어제 뭐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다 그랬죠?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쏴서 300km 날아갔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핵공격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파괴적인 공격 수단들이 상시 적의 수도, 우리 서울이죠. 서울을 파괴하고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킨다. 국방부 합참 등등 이 지휘 통제 시스템 마비시켜버리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서울 때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목표 상공 설정 고도에서 공중 폭발 실험했다. 600mm 방사포를 공중 폭발 실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타격을 주고 이럴 수는 없죠. 그 공중 폭발을 시켰다는 것은 핵무기니까 공중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500m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면 거의 뭐 한 20km 정도의 심대한 데미지를 주고 2-3km 내는 완전히 절멸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 10킬로톤 정도의 핵탄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초대형 방사포
지름이 600mm입니다. 길이는 7m.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해왔던 스커드 미사일의 지름이 880mm.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28mm, 28cm가 더 굵죠. 길이는 9m 정도 되니까 한 2m 더 길죠. 그러니까 이 초대형 방사포도 거의 미사일에 준하는 이런 크기예요. 그리고 속도도 극초음속으로 날아오죠. 탄도 비행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막아내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준비는 됐냐? 그리고 야, 신인경 뻥치지마. 무슨 핵무기야. 핵무기 공중폭발 한다고 했습니다. 겨우 뭐 600mm 정도 되는 이 정도 무기 공중폭발 시켜봐야 무슨 데미지를 주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핵폭발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화산 31형 전술 핵탄두가 들어가고 이 화산 31형을 공개할 때 뒤에 여기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세워놨었어요. 600mm 들어간다 이 말인 것이죠. 그걸 애써 야 저거 뻥일 거야 라고 하면서 정신승리하면서 우린 다 막아낼 수 있어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LAMD, 이 LAMD가 얼마나 잘못됐고 이기적인가. 그리고 공군과 육군의 고도분리 딱 해가지고 육군이 우리 이거 공군 안 쓰고 우리 육군만 쓸 수 있는 이런 거 만들자 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그리고 성능을 완전히 다운시켜서 만든 정말 저는 이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LAMD 같은 경우는 이런 LAMD 그리고 북한이 여러 발의 핵미사일을 날릴 텐데 우리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전부 종말 단계에만 시중되어 있죠. 종말 단계에서 한번 놓치면 어떡합니까? 우리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단계에서 다층 방어하자라고 제가 15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그렇게 듣질 않아요. 왜? 해군에 예산 주기 싫다. 공군에 예산 주기 싫다. 공군은 야 MD는 우리 건데 왜 해군에 줘? 아 지금 우리 막아내는데 해군 공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야지 같이. 야 정말 이 군 구조 정말 개혁해야 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통합군 만들려고 했죠. 통합군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통합군 만들어서 우리도 육해공 하나의 군대로 가야지. 이건 뭐 3군으로 나눠놓으니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자기 라인 끌어올리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안보 다 날아가는 거죠.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서울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훈련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도 관심도 없고 아직도 내 밥그릇만 찾고 있는 이런 구조는 빨리 개혁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만큼 또 부들부들 떨리는 게 또 있습니다. 앞서 체결된 우리나라와의 주요 방산 거래는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서도 최근 몇 년간 세계 각국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무기 쇼핑을 했던 인도네시아가 우리 정부에 황당한 제안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FX 프로그램 분담금 납부를 2034년까지로 미뤄달라는 것인데 점점 노골적으로 기술 먹튀 의지를 드러내는 인도네시아, 하루라도 빨리 퇴출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말 우리 정부의 KFX 프로그램 분담금 납부를 전투기 개발 완료 이후 8년, 즉 2034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으며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 타협점을 찾기 위해 비공식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KFX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우리 방위사업청에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 연장을 요구하면서 연도별 납부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해당 계획서에는 올해부터 연평균 1,100억 원을 분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KFX 프로그램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 6천억 원을 내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불과 2,783억 원만 납부했는데요. 원 계약에 따르면 26년 6월까지 미납금을 포함해 약 1조 3,200억 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계약 첫 해인 2016년 5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정상 납부했을 뿐 2회차 납입 때부터 미납을 거듭하고 수시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파견 기술자를 통해 6천 건이 넘는 기밀 기술 자료를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등 돈을 내지 않고 기술만 빼돌리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아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2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I-22라는 독자 모델 5세대 전투기 모급을 공개하고 KF-21 기술을 빼돌려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분담금 납부 일정 연장 요청도 KF-21 개발 완료 때까지 시간을 벌고 추가적인 기술을 얻어가려는 꼼수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각 계약 단계별로 3척씩 총 9척을 도입하기로 한 한국산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1차 사업 3척 도입을 통해 잠수함 건조 기술이 확보되자 2차 사업은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이행 자체를 거부해 우리 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뒤 현재는 프랑스와 잠수함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이번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며 계약 파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미 기술 절취 사례가 있고 그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국가에게 끌려다니며 막대한 국민 혈세로 개발한 기술을 털릴 위험을 자초하는 당국자들,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KF-21 블록 1 지금 개발 완료되어 가고 있죠. 우리 한국은 잠정 전투 적합 판정을 내리고 양산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 보시다시피 우리 태극기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기가 같이 그려져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이 개발비 20%를 댄 거죠. 원래 이 KFX를 할 때 조건이 카이다에서 제시한 조건이 그랬어요. 40% 개발비 40%를 해외 조달하라, 외부 조달하라 했는데 애초에는 이렇게 인도네시아 그리고 터키 해서 2개 나라를 염두에 둔 거였어요. 근데 터키는 우린 독자 개발할 거야 하고 안 했습니다. 지금 칸 전투기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밖에 없으니 이 카이는 이거 지금 해야 되겠는데 해서 카이가 20%를 내기로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완전히 그냥 그 눈만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카이가 20% 내면 카이는 당연히 마진을 그만큼 빼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전투기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40%를 외부 지원 충당하고 하기로 했는데 2016년 한 해만 500억 딱 내고 2017년 봄에 한국에 왔죠.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에 진해 휴가 갔을 때 그 기로 찾아와서 우리 돈 못 주겠다. 재협상하자. 한 번 500억 딱 내고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오케이 재협상하시오. 돈 뭐 나중에 내시오. 이렇게 됐겠죠. 그때부터 지금 돈 안 주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직원들 시켜서 기술 훔쳐가는 이런 행위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들. 그리고 이것만 있습니까? 나가파사급 잠수함. 지금은 한화오션이 된 대우조선해양하고 1,400톤짜리 잠수함 3척 건조하고 그리고 한 척은 대우에서 거제도에서 직접 만들고 2척은 인도네시아에서 라이센스 생산했어요. 즉 자기네들이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기간 중에 2단계 3척 또 추가 계약을 합니다. 도장 찍었어요.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은 당시 독일 지멘스사로부터 자, 이 3차 세대 세척 사업이 끝나면 또 이제 4번함 또 들어가야 되니까 독일 지멘스사로부터 800억짜리 잠수함용, 소형 잠수함용 전동기를 산 겁니다. 모터죠. 일단 충전해서 모터로 돌려야 되니까 그 모터로 샀고 그 모터는 소형 잠수함에 쓰는 거예요. 뭐 지금 중형, 대형 못 써요. 그런데 도장은 찍었는데 이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와 스코펜급 잠수함 도입 협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끝난 겁니다. 자, 이런 사기를 쳤어요. 사기죠. 그리고 우리 기술을 그렇게 빼가고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던 2022년 11월 달에 이렇게 자카르타에서 방위산업전을 하면서 I-22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 우리 독자 전투기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거 딱 그냥 KFX 뺏겨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금 전투기 한 70여대밖에 없어요. 그 중에 33대가 F-16. 이거 쓸만하죠? 아직도 상당기가 쓸 거예요. 우리도 쓰는데. 쓰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수호이 30, 수호이 27 해서 16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로부터 부품 공급이 좀 어려우니까 좀 애매하고. 그리고 우리 T-50I. 이거 13대 있어요.
자, 이러면 이 F-16하고 T-50I 하면 46대죠. 거기다가 수호이 30, 이 계열 16대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60대가 되죠. 이게 지금 현재 전투기 전력이에요. 뭐 여기에 뭐 호크 이런 거 빼두고. 그러면 현재 60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라팔 전투기 42대를 샀어요. 라팔 전투기 42대. 그리고 또 지금 이 수비안토,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 되었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미국 보잉에 가서 이렇게 F-15EX 24대 구매하는 MOU 서명했어요. 그리고는 미 의회에서는 승인했어요. 이걸. 그래, 수출해준다. 승인했어요. 그러면 라팔하고 F-15EX만 해도 66대. 거기다가 지금 F-16 30세대 있죠. 그럼 그것만 해도 99대. 그리고 우리 T-50 사간 거 있죠. 10세대. 110대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평소에 전투기 60대만 가지고 있던 이 인도네시아가 거의 지금 2배로 점프를 하면서 우리하고 계약한 대로 KF-X 50대 사겠습니까? 안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2026년까지 다 줘야 되는 그 1조 3천억 원을 안 주고 그걸 2034년까지 분할 납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계약기간 지났는데 그 이후로 뭐 8년간 분할 납부, 무슨 뭐 자기가 뭐 오탄입니까?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또 받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자들하고는 끝내야 된다. 계속 여기에 붙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공대지 버전인 블락2 그리고 스텔스 버전인 블락3 하등까지 전부 다 빼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국자들은 계약 파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이 자들 도대체. 그래서 이 방사청 또는 국방부에 있는 이 책임자들 직권남용 또 직무유기, 배임 이런 데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도네시아 빨리 쫓아내고 차라리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 집어넣어서 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뭐 그냥 1조 3천억 우리가 뭐 그 정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빼버리고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국제적인 호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튀르키예 전쟁 보겠습니다. 튀르키예가 이라크 북부 지역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대규모 지상군과 공군 전력이 접경 지역으로 이동 배치되었고 이라크 정부에 대한 통보도 끝났는데 곧 이라크를 방문할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라크에 양해를 구하고 대병력으로 쿠르드족을 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군이 이라크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작전은 이달 말 이라크를 방문할 예정인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작전 개시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친크렘린 밀블로그인 라이바가 현지 시각 3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라이바는 복수의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3월 14일 튀르키예 외무 국방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해 이라크 외무 국방장관과 2+2 회담을 하며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튀르키예군의 군사작전을 논의했다라며 회담 직후 튀르키예 국방장관은 이라크 접경 지역의 군부대를 방문해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3월 초부터 이라크 접경 지역인 하카리주의 지상군과 공군 전투병력을 대거 증강시키고 있는데요. 지난 16일에는 튀르키예 지상군 사령관인 셀추크 바이락타로글루 대장이 하카리주와 시르나크 일대의 군기지를 방문해 전투 준비 태세 검열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족 거주지에는 조만간 튀르키예의 대규모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약칭 PKK는 지난 주말부터 병력과 장비들을 후방 산악지역으로 철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앙카라에서 군 수뇌부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고 이라크와의 접경지역에 테러리스트들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지역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깡패나 용병이 조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라크와의 국경지역을 완전한 보안이 확보되는 곳으로 만들 것이며 시리아 북부에서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라이바는 튀르키예가 이라크 북부 침공을 준비하는 것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인 PKK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신형 무기를 시험하고 경제난 등 심각한 내부 문제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도 만만한 집단이 아니고 이 지역에는 미군까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튀르키예의 이라크 침공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가 이라크 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라크 북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쿠르드족을 치겠다. 이건 거죠. 이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남부, 시리아와 이라크의 북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데, 영국이 사실 이 지역들을 독립을 시키면서 잘못한 거죠. 왜냐, 쿠르드족이 한 4천만 명이 넘어요. 그 4천만 명이 넘는 쿠르드족을 튀르키예, 그땐 터키죠.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그냥 흩어서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독립국가를 건설해주지 않았죠. 그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자, 이라크 북부 아르빌 미군 기지 있죠. 과거 우리 한국도 여기에 이제 주둔을 이 지역에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쿠르드족들이 되게 좋아요. 이 지역을 침공하겠다 이겁니다. 왜냐? 여기서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쿠르드족들이. 그래서 독립을 못하게 막겠다. 그런데 이라크 니들은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해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이 양측의 나라가 외무장관, 국방장관이 회담을 했어요.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도와줄게. 니들이 못하니까. 자, 이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을 마치고 이 국방장관이 전방에 가서 이렇게 현지 지도를 했고요. 또 국방장관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지상군 사령관까지 여러 지역을 돌면서 전투 준비 태세 검열을 했습니다. 국방장관은 현지 지도를 했고 지상군 사령관은 검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들어갈 것 같은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니들을 건드리진 않을게. 쿠르드족만 우리의 타겟이야.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는 칠 것 같은데, 자, 쿠르드족이 그러면 2, 300만 또는 1, 20만 이런 게 아니고 4천만이 넘어요. 그런 4천만이 넘는 이 쿠르드족. 그러면 그들이 지금 자치를 하고 있죠. 세금도 독자적으로 걷고 유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꽤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튀르키예가 어떻게 할지, 또 튀르키예가 이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유럽 선진국들로부터 계속 제재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한 번 서방 세계가 싫어하는 인권 범죄 행위를 하게 될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중동 상황, 정말 하루라도 바람잘 날 없는 중동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